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영쌤입니다. 저 이번 시간부터는 독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독해 들어가기 전에 독해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독해 한 지문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독해는 이렇게 파트 1부터 시작해서 파트 4까지 4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어휘 문제가 항상 2문제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파트 1에서는 보통 한 인물에 대한 전대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 같은 거 나올 수 있고요. 오늘은 해볼 거는 파트 1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인물이 한 명이 나올 거고요. 그 인물에 대한 일대기를 쫙 설명할 거예요. 그에 따라서 내용에 알맞는 거 그리고 알맞지 않은 거 이런 골라내는 문제를 5문제 정도 풀 거고요. 그리고 지문 속에 나왔었던 똑같은 단어, 이 단어가 여기에서 어떤 의미랑 가장 비슷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어휘 문제로 2문제가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53번부터 시작해서 59번까지 짜여져 있는 파트 1 문제를 풀어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 전반적인 파트는 파트 4, 요렇게 5문제, 2문제, 5문제, 2문제 요렇게 해서 문제가 80번까지 이루어져 있는 게 독해 지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아까 얘기 드렸던 사실인 것은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서 그 지문에 알맞는 일치 불일치 문제가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추론 문제가 나올 건데요. 가장 알맞을 것 같은 것은 또는 주제로서 알맞을 것 같은 것은 하는 could be라고 하는 이런 것들 있죠. 지문의 전체를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 주제에 대한 이해를 요하는 그런 문제들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제목에 보통 정답의 근거가 주로 있어요. 다른 문제랑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요게 난이도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어요. 일치 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맞는 거 아닌 거 똑같은 거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사고력을 조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 어휘 문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문제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 2문제의 문제들은 보통 여기 지문에서 이 단어가요. 가장 가까운 의미가 어떤 거예요? 라고 하는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들이 있을 거예요. 수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딱 봤을 때 이 단어가 요럴 것 같다 라고 하는 거 요런 거랑 잘 매칭시키면 되고요. 다만 좀 어려울 때는 속어법 하면서 풀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의어 학습이 많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 단어가 가장 가까운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지 라고 하는 동의어 학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 유추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서 저랑 문제 풀어보시면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전반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파트 1은 진짜 말 그대로 한 인물에 대한 일대기. 언제 태어났고요.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로 인정을 받았고요. 몇 년도에 죽으면서 사회에 이런 것을 공헌했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특정 인물과 관련된 사실적인 이야기. 어떻게 연대순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대순으로 쭉 내려오는 흐름일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이렇게 흐름을 잡고 가시면 여러분도 읽었을 때 좀 편할 거고요. 그다음 파트 2는 웹페이지나 매거진 기사문 같은 거 나올 거고요. 여기에는 최근의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묘사에 대해서 또는 뭐 학술지의 어떤 조사에 따르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내용들이 보통 이 2번째 파트 실험, 연구와 관련된 글이 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 뭐 수면이 지금 치매에 어떤 영향이 있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한 흥미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 그 다음 파트 3는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것들 나올 거고요. 지역 이름이나 사물, 운동 등의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 마찬가지 연대 순으로 등장할 거예요. 파트 4는 비즈니스 편지 나올 건데요. 문제점과 해결책 제시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53번부터 시작해서 80번까지 5문제, 2문제, 5문제, 2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파트 1 들어갈 거니까 파트 1에 대한 공통점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파트 1 첫 번째 주제 문장이 먼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자, 이 사람에 대한 흐름, 전체적인 흐름으로 등장해서 주인공을 소개하고 과거나 현재의 직업이나 업적을 대략적으로 크게 흐름을 잡아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몇 년도에는 뭐 했고요. 만약에 뭐 1970이라고 했어. 그러면 다음번에 1980년엔 뭐 했고 그 다음 1990년대에는 뭐 했고 그래서 2000년대는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뭐 등등의 이렇게 등장할 건데요. 이 연대기 순으로 쭉 가는 것, 출생이나 가족관계, 뭐 유년 시절, 어릴 때는 이랬었는데요. 라고 하는 것들, 그 유년 시절 얘기를 많이 등장시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래서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알죠. 우리 극복한 과정 같은 거 이 역사책에 나오는 약간 신화 같은 인물들 설명할 때도 중간쯤 보면은 꼭 어려운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고 어떤 사회적인 공헌을 했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본론 제시하는 거 그리고 해결책 제시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혹시나 지난 인물이다라고 하면 사망에 대한 거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 문제 재진술하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업적을 남겼어요 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 지는 거 요렇게 구성돼 있다 라고 하는 거 흐름 그냥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랑 문제 풀다 보면 아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독해 들어갈 때 여러분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합시다. 사실은 일대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고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일치냐 불일치냐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기에서 궁금해하는 게 뭔지를 먼저 찾으세요. 이 사람이 언제 그렇게 했는지가 궁금하면 정말 시점에다가 중심을 두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 어디에서 그렇게 했는지가 궁금한 거면 장소를 위주로 잘 읽어야 되잖아요. 지문을 읽을 때 그냥 대략적으로 막 내용에 빠져들어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 여기에서는 이걸 궁금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나서 읽어야지만 이게 내용도 잘 읽히고 문제를 찾기가 좋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내용에 완전 빠져들어가지고 너무 재밌다. 아 이런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는 전반적인 흐름만 스키밍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건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바가 뭐야? 언제냐는 거야, 어디냐는 거야 등등의 이런 의문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읽으세요.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바를 찾아두시고요. 그 다음 지문 속에 들어가서 정답을 찾는 느낌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내용의 흐름은 중요하지만 그건 바탕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그래서 정답이 어떤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걸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너무 빠져들지 마시고요. 내용은 전체 맥락 잡는 데만 충분히 이해할 정도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절대적인 단어가 있다. 오답률이 좀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결코 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이것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단어가 너무 강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오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속어법 이용하세요. 분명히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하고 나면 두 가지 정도만 헷갈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 4개를 모두 다 잡고 보지 마시고요. 없앨 거 없애고 그 다음에 둘 중에 뭐지? 라고 했을 때 걔네도 속어법 하면 충분히 한 개. 이거 애매한데 정답일까? 나머지는 정확하게 다 아니었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그게 정답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속어법 이용해서 헷갈리는 단어들 다 제끼고 정답 찍는 연습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키워드라고 하죠. 여기에서 궁금해하는 바가 뭔지 시누어를 잡고 단락에서 다시 재표현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그냥 예를 들면요. 서밋이라고 하는 거 제출하다라는 뜻이죠. 이 사람이 서밋한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질문이 나올 때는 서밋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turn in이라고 써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제출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자, arrive라고 하니까 이것도 도착하다죠. 근데 reach라고 하는 거 도착하다, 도달하다죠. 의미는 똑같지만 서로 다른 표현을 써서 정답의 문장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진술되는 거 이런 것들 찾는 연습해 주시고요. 키워드는 지문에서 paraphrasing 또는 동일어 단어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두시면 답에 연결되기가 빨라져요. 그리고 또 정확해지기도 하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시간이 주어진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문 다 읽는 게 아니라 궁금한 바 찾아서 읽고 궁금해하는 바 찾아서 읽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속도보다 정확도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속도라고 하는 건 정확도가 높아진 상태로 문제를 많이 풀기 시작하면 속도도 당연히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여러분들이 속도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해석이 잘 안 되거나 구문 분석 같은 게 잘 안 되시는 분들 또는 내용의 흐름, 맥락 파악하는 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정확도 여기에 먼저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시험장 들어가서 독해 푸는 순서는 4, 2, 1, 3 이렇게 푸시면 좋고요. 근데 나는 이것보다는 좀 더 편하게 1, 2, 3, 4로 풀래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인 편한 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네, 선호하는 방식이나 보통 지텔프에서 많이 쓰는 방식은 4, 2, 1, 3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은 저랑 같이 한번 문제 들어가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왔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 지문 한 페이지 그리고 문제 한 페이지 이렇게 나오면요. 한 2개 문제 정도는 미리 읽어두시는 게 좋고요. 저랑은 한 문제 한 문제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보통 문제는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문의 순서랑 문제 순서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 지문 읽고 문제 풀고 한 지문 읽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자, 의문문이기 때문에 항상 주어는 어디 있다? 중간에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자, 얘가 있느니까로 주어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에 대한 이유냐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이름 나와요.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거. 요거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preference라고 하는 건 선호란 뜻이요. 이 사람이 왜 철학이나 정치나 또는 소셜과 관련된 그 디스커션 같은 거 또는 디스코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왜 선호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 그쵸?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나이팅게일이라는 인물은 사실 간호사로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철학이나 정치나 소셜 디스코스 이런 데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런 걸 왜 더 선호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혹시나 선생님 저는 보기를 다 읽어야지만 마음이 편해요 하시면은 읽으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만 먼저 읽고 지문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선호했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만 잘 읽으면서 다시 ABCD를 대칭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랑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요, was라고 하는 비동사는 이다 아니면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과거로 나왔으니까 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망하신 인물이니까 나이팅게일이 이었어요. English Social Reformer, 리포머라고 하는 건 개혁자라는 뜻이에요. 개혁자이자 통계학자이자 간호사였습니다. 하는 역할이 되게 다양했었네요. 그 사람은 잘 알려져 있어요. 뭐로써? as 뒤에 명사 나왔을 때 여러분 요거 하나만 필기합시다. 해석할 때 as 뒤에 명사가 있으면 뭐뭐로써 라고 해석하면 돼요. founder라고 하는 건 설립자란 뜻도 되지만 창시자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이 사람은 가장 잘 알려져 있어요. 선생님 죽은 인물인데 여기에 현재 써도 되나요?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래 썼다라고 하는 건 과거겠지만 이건 현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잘 알려져 있어요. 지금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사실화되어 있는 거죠. 창시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간호학에 대해서 창시자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나이팅게일이라고 나오고 나서 후 문장 있죠? 여기에서부터 묶을게요. 관계대명사의 해석은 묶어서요. 여기 있는 동사 말고요. 다음 동사까지 묶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까지 묶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 사람이 누군데요? 불렸었던 엔젤 오브 크림. 크림반도의 천사라고 불려졌었던 나이팅게일은요. 여러분 요거 타이어 아시죠? tirelessly라고 나왔으니까 지칠 줄 모르고 라는 뜻으로 쓰이는 부사입니다. 이 사람은 지칠 줄 모르고 devoted라고 하는 거 헌신하다. 그 여자의 삶을요. 어디에다가 헌신했냐라고 봤더니 devote to 어디 이렇게 쓰여서 어디에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막는데요. 예방하는데 질병을 막고 그리고 확실히 하는데 요거 파란색으로 여러분 혹시 필기 가능한 필기 하나만 합시다. devoted to ing and to ing인데 이때 to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방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실히 하고 정말 뭐 연민이 많은 또는 온정이 많은 그러한 치료에 굉장히 헌신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솔저를 위해서. 즉 병사들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 이 사람은요.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했던 업적 그리고 지금 잘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연대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서 태어났고 유년기는 어떻게 보냈었고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 거죠. 이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언제요? 1820년 5월 12일 날 태어났었고요. 어디에서? 플로렌스 이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as 뒤에 명사남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로서라고 해석하는 거. 두 명의 딸의 둘째로서. 이 사람은요 뛰어났습니다. 어디에? 수학에 뛰어났었고요. 그리고 읽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았대요. different language에 대해서 언제요? 되게 일찍이부터 언어를 여러 가지 잘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역할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전대기는 잘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궁금해하는 바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왜 철학에 관심이 있어요? 왜 이런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이걸 얘기한 거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답에 대한 단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좀 느낌은 와요.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다른 언어들을 되게 읽고 쓰고 이런 것도 되게 잘했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네요. 일찍이 그랬었고 since라고 하는 거 체크하고요. since는 언제 이래로라고도 되겠지만 때문에란 뜻도 쓸 수 있어요. 언제? 접속사일 때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since가 등장하면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얘가 접속사로 쓰여서 때문에란 뜻도 돼요. 여기서는 때문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그 사람은요, 뭐 했기 때문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여자의 스킬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에 대한 거요? 집을 관리하는 거, 즉 집안일 하는 거에 대한 전통적인 여성적인 역할에 대해서 별로 만족을 못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선호했습니다. 뭐를요? 읽는 거요. 뛰어난 철학들을 읽고 그리고 engage in이라고 하는 건 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관여하는데요? 심각한 정치와 그리고 소셜 디스커스를 더 관심 있게 여겼어요. 누구와? 아빠랑 같이 소셜 디스커스 하거나 아니면 소셜 디스커스를 해보는 거에 대해 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 답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문장 있죠. 그 사람은 전통적인 여성적인 이 스킬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학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53번에서 정답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다? D번이 정답이겠죠. 자, dissatisfaction이라고 하는 거 요거랑 동의어 표현이 뭐였냐 봤더니 여기에 never satisfied with라고 쓰여서 여러분 satisfied는 만족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건데 never satisfied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불만족했다. 만족하지 못했다. 뭐에 대해서? 전통적인 역할에 대해서. 여성이 여기 있는 여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까는 female이라고 얘기를 했죠. 요게 제 표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쓰인 거니까 정답 될 수 있는 건 D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지금처럼 첫 번째 문제 정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스킬을 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첫 번째 단어를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구문모사기 정확하게 돼야 돼요. 물론 뭐 대충 이런 거 아닐까 해도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꼭 알아두시고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후 이런 거 묶어서 앞을 꾸며서 해석 이런 것처럼요. 그 다음 비동사 해석은 이렇게다 이런 것처럼 정확한 해석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문제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그냥 아무 데나 읽는 게 아니라 주어, 의문사, 나머지 밑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표현되어 있는 것들 꼭 파악하셔가지고 내용의 흐름 이해하면서 단어 똑같은 거 매칭시켜서 정답이다 라고 하는 정확도 높여가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54번 문제 한번 또 가볼까요? 나이팅게일의 가족들은요. 왜 반대했습니까? against라고 하는 건 어디 반하여 라는 뜻의 전치사로 쓰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널스가 되고 싶다, 간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반대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ABCD 여러분이 읽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문 속에 들어갈게요. 혹시 안 읽으신 분들은 잠깐 멈춰놓고요. 그 다음 보기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 저랑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건 다시 한 번 더 나이팅게일의 패밀리, 가족들은요. 왜 나이팅게일이 널스, 간호사가 되는 거에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전에 했던 거 기억나요? 이 사람이 많은 공헌을 했고 뭐 이런 전반적인 얘기했고 태어난 거 얘기했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왜 이 기본적인 가정일에 관심이 없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문단으로 자, 왜냐하면요 하면서 시작되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found, 생각했습니다. 또는 깨달았어요. 또는 찾았습니다. 무엇을요? 뛰어난 편안함을 느꼈어요. 어디에 있어서요? 그 여자의 종교적인 믿음에 있어서 좀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봤어요. 간호를 하는 것은 뭐로써? 알맞은 길로서, 루트라고 하는 건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 suitable이라고 하면 알맞은이라고 하는 거 또는 뭐 딱 맞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 suitable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suitable 또는 suitable이라고 쓰인 거. 뭐 하기에 devote 아까 또 나왔죠. 헌신하다. 그 여자 스스로 서비스에 다른 사람에게나 아니면 신에게 서비스하는 것으로서 또는 뛰어난 봉사를 함으로써 이게 나한테 딱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그 여자의 시도는요. attempt to라고 하는 거 뭐뭐에 대한 시도라는 뜻으로 쓰인 거. 간호사의 트레이닝을 받는 거에 대한 시도 자체가요. 뭐 되어졌다? 좌절되어졌습니다. 그 여자의 가족들에 의해서. 자, 그럼 여러분 답은 여기서 등장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일단 거절하고 거부했대요. 뭐 때문에? as 앞에서 끊고 뭐로써 봤냐 봤더니 부적절한 활동으로 봤대요. 여자에게는 그래서 너 사회적인 지위로 봤을 때 여자들은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가족들이 봤대요. 그래서 마찬가지 정답되는 건 이 문장이었죠. 그러면 정답 이 단어랑 매칭시켜서 54번에 A번부터 잠깐만 읽어볼게요. 자,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었대요. 여자를. 근데 working as a nurse, 간호사로 일하는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가족들이 간호사를 하는 여자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 그러니까 간호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 틀렸고요. 그 다음 C번도 볼게요. 그 여자가요. 좀 더 수학이나 그리고 다른 언어를 잘하니까 너는 언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간호사는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 D번요. 원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니죠. 정답 되는 건 B번으로 간호사로서 일하는 것은 여기가 주어입니다. 간호사로서 일하는 것은 뭐하지 않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여자의 소셜 포지션에 있어서 여러분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랑 동의어 표현 하나만 체크하면 stature이라고 하는 거 요게 포지션이에요. 지위라는 뜻으로 쓰인 거 그리고 부적절한 액티비티로서 라고 했으니까 이게 수업을 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wasn't suitable 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inappropriate 이라고 하는 거랑 동의어 표현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자한테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54번 정답은 B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55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나이팅게일은요, 어떻게 감소시켰습니까? 무엇을요? 병원의 사망률 자체를 어떻게 감소시켰습니까? 주어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의문사 잡아주고 동사 읽으시면 돼요. 나이팅게일이 어떻게 사망률을 줄였습니까? 아, 그러면 확실한 건 병원에서 사망률이 이 사람 덕분에 엄청나게 떨어졌나 봐요. 그럼 이런 얘기 하겠죠. 사망률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망률이 떨어졌어요. 그 문장이 단문장이니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지문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봅시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 혹시나 단어 모르신 분들은 체크합시다. despite이라고 하는 건 무엇에 불구하고 opposition 체크하고 얘는 반대란 뜻이요. 앞에서 가족들이 반대했죠. 간호사 하지 마 이렇게.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이팅게일은 결국에는 등록했습니다. 뭐로서? 간호 학생으로서. 그리고 잡도 얻었대요. 런던에서 잡도 얻었어요. 그리고 발발했을 때, 콜레라가 발병했을 때 그 사람은 향상시켰습니다. 무엇을요? 위생 상태를 향상시켰어요. 그 병원에서 and 그리고 제공했습니다. 끝없는 nursing support, 즉 간호 지지나 후원이나 이런 것들 본인 노력을 엄청 들였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patient, 환자들에게. 그러므로 이것은요. lead to 체크하고요. lead to는 앞에 원인, 뒤에는 결과로 이어져서 이렇게 어떤 원인이 결과로 이어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자, lowering이라고 하는 거 체크하고 hospital의 사망률을 뭐 했다? 이게 reduce랑 똑같은 뜻이죠. 낮췄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의 노력 때문에 사망률 자체가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어떤 노력이었나요? 답단서 체크할게요. 위생과 관련된 컨디션에 대해서 잘
향상을 시킨 거였죠. 그래서 정답될 수 있는 건 55번에 C번이 정답. 이 사람은요, 홍보하고 촉진시켰어요. 무엇을요? 위생, 관행에 대해서. practice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연습이란 뜻도 되는데 관행, 관습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위생적으로 해야지만 좀 더 사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엄청 홍보해서 이 사람이 사망률을 좀 많이 낮췄다라고 했던 거 55번에는 정답이 C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메디컬 서플라이즈를 나눠준 건 아니에요. 특히나 뭐 부상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단어 체크할까요? 디스트리뷰시라고 하는 거 옆에다가 뭐 핸드아웃이라고도 써놓고요. 이것도 전달하다, 나눠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나눠주다인데 이 사람이 이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잘 나눠줘서 이건 얘기한 거 아니었으니까 틀렸고요. 봉사한 건 맞아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던 건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지만 뒷문장 가면은 뭐 어떤 크림반도 가가지고 봉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환자 서비스에서 일하는 것에 봉사한 건 아니고요. 그냥 간호사로서 일을 한 거. 그 다음 D번요. 교육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교육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이런 걸 예방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강연하거나 또는 좀 더 알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관행 자체를 좀 더 홍보하고 촉진시킨 거. 정답은 C번이 정답. 56번. 이 사람이 강력하게 믿었던 게 무엇입니까?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사실을 계속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 찾아야 되겠네요. 자, 읽어볼게요. 크림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이 사람과 그리고 38명의 간호사들은요. 세일이라고 하는 건 항해하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데 나아가다, 갔다라는 뜻으로 그냥 went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갔어요. 크림반도에 갔어요. 뭐를 한 후에? 듣고 난 후에. 지금 부상자들, 부상 장병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들은 후에 38명의 간호사와 함께 그쪽으로 갔대요. 그리고 나서 그 콜레라와 그리고 말라리아 발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걸 들은 후에 갔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은 믿었어요. 콜레라가요, 전달되어진다고. 무엇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답 나오겠네요. 그러면 정답 문장으로 치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일단 믿은 거는 이건 다 공기 오염 때문에 공기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믿었고요. 심지어는 그것이 증명되어진 이후로 무엇이라고? 오염된 물의 생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후로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굳건히 믿었대요. firm이라고 하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명사로 쓰면 뭐 회사 얘기할 때도 있지만 형용사로 쓰면 단단한 이란 뜻으로 쓰여서 이걸 굳게 믿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의 믿음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믿음. 뭐 할 때까지? 그 여자가 죽을 때까지? 아니요. 이거는 공기에 오염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를 끝까지 믿었다. 라고 했으니까 56번 문제 정답은 D번이 정답이겠죠. 콜레라 자체가요. 오염되어진다고. 뭐에 의해서? 더러운 공기에 의해서 오염되어진다라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증명됐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증명이 물에 대해서 오염되는 거예요 라고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아니에요. 이거는 공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래요. 57번 문제. 자, 인정받은 게 무엇입니까? 어떤 서브에 대해서 이 사람의 contribution이라고 하는 건 공헌이란 뜻이에요. 아까 전에 devote랑 똑같은 의미의 공헌하다. 공헌이란 뜻으로 쓰인 거. recognition은 인정이란 뜻으로 쓰여서요. 이 사람의 공헌에 인정으로서 어떤 게 제공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찾아볼게요. 자, 1860년대에 지금 연대기로 쭉 설명하고 있죠. 이 사람 학교 자체는요.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aim이라고 하는 건 플랜 정도로 해석하셔도 좋아요. 목표로 하다라고 하는 거. 널스, 간호학 자체를요. 실현 가능하고 존경받는 직업,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거 옆에다가 직업이라고 써두시고요. 직업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 학교의 목표였대요. 그리고 for 앞에서 끊고요. 누구를 위해서? 여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학교 목표 자체는 여자들이 간호사로 한다면 그 간호사가 존경받고 정말 실현도 가능한 직업이다 라고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이 학교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이 상은요 주어졌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for 앞에서 끊고요. understanding 체크하고 outstanding 체크하고요. outstanding이라고 하는 건 뛰어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서비스를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뮤지엄 자체가요. 이 사람 이름을 딴 이 뮤지엄 자체가 설립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선구적인 그 업적에 대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어떤 업적이었는데요? in 다음에는 분야가 나오는 거죠. nursing이라고 쓰여서 그 여자의 그 간호학과 그리고 사회적인 혁신을 인정해서 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여러분 제일 핵심은 이거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뮤지엄 자체가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선구적인 업적을 인정하기 위해서 박물관이 세워졌어요. 했으니까 57번 정답 될 수 있는 건 C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박물관 자체가요. was established, 설립되었습니다. 어디에? 잉글랜드에. 여기 보면 British Society에 인정해서 라고 했으니까 정답 될 수 있는 건 C번이 정답. 요렇게였습니다. 자, 사실은 일대기가 이렇게 쫙 나왔었는데 이거를 한 문단, 한 문단, 한 문단, 한 문단 이렇게 끊어서 문제 푸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 파악하면서 문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찍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58번 문제, 이 두 문제 남은 어휘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사실은 내용을 읽으면서 이해를 했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 단어가 조금 부족하면 이게 뭘까라고 고민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아빠랑 디스코스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소셜 디스코스 이렇게 나왔는데 얘 어떤 의미로 쓰였냐라고 하는 거 아까 여기에 나왔었죠. 이 사람이 읽는 거 뛰어난 철학이나 그리고 이 철학을 읽고 그 다음에 관여하는 거 심각한 정치랑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with her father 이라고 하는 거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의 아빠랑 소셜 디스코스 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러면 이때 디스코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 그쵸. 디스커션, 토론을 얘기하는 정답은 B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답 단서라고 한다면 요 부분 with her father 이라고 하는 거 요게 답 단서가 될 수가 있겠네요. 59번 문제 viable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물론 여기는 A, B, C, D의 의미도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가볼게요. 자, 이 사람의 학교의 목표가 뭐였냐라고 했더니 직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직업? 존경받고 바이애블 할 수 있는 직업으로 널싱이라고 하는 거, 간호학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무슨 프로페션이냐 봤더니 그쵸, 실현 가능한이라고 쓰여서 정답은 A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간호학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실현도 가능하고 정말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 됐으면 좋겠다. 여자에게는 이게 좀 실현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라서 정답 될 수 있는 건 A번이 정답이었고요. 우리 suitable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의미 봤었죠. 적합한이란 뜻으로 쓰여서 딱 맞는 이란 뜻. 그 다음 sustainable이라고 하는 건 지속 가능한. 보통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볼까요? 친환경적인 이란 뜻으로 많이 쓰여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이런 얘기할 때 좀 좋아하는 단어고요. 이거 사람한테 많이 쓰이는데요. 재주가 많은 이라고 써놓고 뒤에다가 사람 같은 거 좀 써놓을까요? 정답 될 수 있는 건 여기서는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본인은 실현 불가능할 뻔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손 닿을 수 있는 그런 거 얘기하는 정답은 A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B번보다는 여기서는 좀 더 A번이 맞아요. 자기한테는 적합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직업 자체는 여자들이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학교의 목표였으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A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우리 파트 1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53번부터 시작해서 5문제, 2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거 거의 다가 일치 불일치 문제. 그리고 2개 남아있는 건 어떤 문제? 나왔었던 그 어휘에 대해서 이 어휘가 어떤 의미로 쓰였어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조금 더 짜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살펴보시면서 요거 있죠. 요 2개의 문제를 먼저 빨간색이나 아니면 펜으로 동그라미를 지문 속에 쳐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문제를 봐야지만 시간 절약이 조금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대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3가지로 처음에 서론 시작하는 거. 서론 시작할 때는 대부분 전체적인 흐름 보는 거. 이 사람은 어떤 데서 업적을 많이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세부적으로 어린 시절 유년기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려움 있었던 거 얘기하고요. 극복한 거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결론 지으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걸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게 보통 파트 1이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했던 단어들 있죠? 한번 꼭 정리하시고요. 해석했을 때 제가 이렇게 끊어가면서 해석한 것들, 묶어가면서 해석한 것들, as 뒤에 명사가 나오면 해석할 때 뭐뭐로써라고 해석한다. 이런 것들까지 잘 정리해 주세요. 오답노트라고 하는 건 별거 없고요. 여기에서 답단서 연결하는 거 잘 해주시고 똑같은 동의어 표현으로 쓰인 것들 정리 다시 한번 해두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 정리하고 이렇게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독해 문제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